전영기입니다. 전 시간에 현지 개량 방식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직권 해제를 하기 쉽도록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낮췄다 라고 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 취지는 가장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분량이 많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장을 해제를 시켜서 도시 재생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법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기본적으로는요, 이렇게 해제된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법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라고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 법이 공포 후에 6개월 경과한 날이니까, 만약에 5월 말에 공포가 됐다고 그러면 6개월이니까 6, 7, 8, 9, 10, 11, 12월 1일 정도 되겠네요. 즉 다시 말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최근에 재정비 촉진지구의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기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지역직장 주택조합이 구성이 돼서 일부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신 숭인 그 재정비 촉진지구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전체가 해제가 돼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근린재생형으로 해가지고 정비, 봉제구역 등으로 특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도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취지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는 2012년 4월 28일 날 먼저 국토부에서 이 법을 시행을 하면서 선도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경제기반형 2개, 근린재생형 11개 이렇게 지정고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4월 달에 역시 선도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정비기반형 12군데, 근린재생형 11군데 뭐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로는 2018년도 12월 달에도 여러 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도대체 정비구역이 해제돼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지정 절차를 통해서 고시를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요, 계획 수립비, 그 다음에 사업비, 그 다음에 계획 수립비 전부가 국가의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기반형은 민간 투자가 가능하도록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을 주민들하고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세권이나 터미널 이런 것들을 주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근린재생형은 추진 주체하고 주민들이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창신 숭인 같은 경우에는 봉제 공장으로서 근린재생형으로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서 막바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원래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는 그 지침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올리면은 심의해서 선도지역을 지정 공모를 하고, 그다음 선도지역을 평가해가지고 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선도지역을 지정 결과하게 되는데, 이 결과를 전체를 평가를 뛰어넘어서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은 먼저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도시재생사업하고 해제지역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보이는데, 반면에 해제된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로서는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로는 정비사업 관련돼서 비리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공사비 검증을 아예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법 29조의 2에 보면은 공사비 검증 요청이라는 절차를 법률에서 아예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필히 그 공사비 검증을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 시행자에게 아예 그냥 검증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검증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100분의 10하고 100분의 5는 사업시행 인가 전에 뽑은 거하고 사업시행 인가 후에 뽑은 거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공공지원의 적용을 받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이후로 시공자를 뽑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공공지원의 적용을 받더라도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뽑기 때문에 100분의 10과 100분의 5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종전에는 검증 요청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우리 법 29조에 보면은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국토부의 고시문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실제로 검증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 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018년도 2월 달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현재까지 단 한 건밖에 접수가 된 사례가 없어요. 그게 이제 서초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법률로 아예 정해서 강행 규정으로 검증 요청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음에 여러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법 시행 이후에 공사비 증액이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